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채 회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사채의 할인 발행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채 할인 발행에 대한 그런 개념적인 설명들은 다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할인 발행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계하고 전기하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할인 발행의 개념. 자, 지난 시간에 사실 이미 설명을 한 내용이죠. 자,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하고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액면 이자율은 10%인데 시장 이자율은 12%더라.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더 클 때, 자, 이럴 때 사채가 이제 할인 발행되더라. 자, 사채 액면 금액보다도 더 낮은 금액으로, 낮은 가액으로 사채를 이제 발행하는 것, 그것은 사채 할인 발행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제 매년 액면 이자, 이 액면 이자는 이제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를 말하는 겁니다. 현금으로 매년 액면 이자를 지급한다. 그리고 자, 할인 발행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할인 발행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이자를 또 부담하게 된다. 발행자 입장에서는 부담하게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얼마의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냐? 시장 이자율하고 동일한 이자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 자,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자,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 투자자는 시장 이자율하고 동일한 수익률을 보장받는 것이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할인 발행에서 발행회사 입장에서의 최초 발행가액 계산. 자, 이것도 사실 지난 시간에 이미 했던 내용입니다. 자, 액면 10,000원, 만기 3년, 그리고 액면 이자율은 10%, 그러니까 매년 말 지급하는 것으로, 그리고 시장 이자율은 12%. 그래서 액면 이자율하고 비교하면 자, 시장 이자율이 더 높죠. 더 높은 경우다. 자, 그럼 이 사채를 발행했을 때 그때 발생하는 그 현금 흐름을 보면, 자, 매년 1,000원씩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1,000원은 매년 똑같은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거니까, 자, 연금의 현금 흐름이다. 그리고 3년차 말 만기가 되면, 자, 10,000원의 원금을 상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단 한 번의 현금 흐름, 따라서 이것은 일시불의 현금 흐름이다.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을 바로 현재 가치를 구해서 할인하면 그 할인한 값, 그 현재 가치가 바로 발행회사 입장에서의 최초 발행 가액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때의 할인율은 이 시장 이자율 12%로 할인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구하면 이렇습니다. 1년차 1,000원의 이자, 할인율은 12%. 1승. 다음에 2년차 1,000원의 이자, 다음에 할인율은 12%. 자, 2승. 그 다음에 3년차 이자 1,000원, 할인율 12%, 3승. 그 3년 차이는 이자 지급은 다 끝났고요. 이제 원금을 상환해야죠. 원금을 상환해야죠. 그래서 10,000원 원금, 그리고 12%, 자, 3승. 자, 이렇게 현재 가치를 구하면, 자, 이와 같이 앞에 이자 부분은 1,000원씩 나가는 거니까 연금이었다. 이렇게 1,000원으로 이제 묶어서 정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뒷부분 여기는 10,000원. 요거는 이제 일시불이죠. 그래서 10,000원 곱하기 1.12에 3승분의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계산을 하면 되겠지만 미리 계산을 해둔, 자, 개수표가 있다면 그걸 이용하자. 12% 3기간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표를 보면, 자, 2.402라고 계산을 미리 해뒀더라. 자, 이것은 일시불인데 현재 가치 개수표를 보면, 자, 0.712로 계산을 미리 해뒀더라. 자, 개수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계산을 하면, 자, 최초의 발행 가액은 9,522원이 나온다.
자, 이 계산 과정은 지난 시간에도 이미 봤던 겁니다.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12%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서 매년 그 액면 10,000원의 사채를 9,522원에 할인 발행한다 이겁니다. 자, 이제 할인 발행의 구조를 보면, 자, 9,522원을 이제 사채를 발행하면서 돈을 빌리는 거죠. 빌리게 되면 3년 동안에 매년 1,000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그리고 10,000원을 상환한다. 자, 그런데 이 10,000원을 상환하는 것은 결국은 9,522원만 빌린 거기 때문에 9,522원에다가 478원까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이자를 더해서 10,000원을 상환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3년간의 전체 총 이자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당연히 이거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 비용이지만 3년 동안에 478원을 더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10,000원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3년 동안의 이자 비용으로 당연히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다. 3년간의 이자 비용이다 이 말입니다. 3년간의 이자 비용은 이 두 가지가 다 이자 비용으로 인식이 되는 것이다. 기록을 해야 된다. 자, 이제 사채 발행회사 입장에서 이제 분개를 해봅시다. 분개를 해보면, 자, 사채를 발행할 때, 자, 발행가액이 9,522원이었죠. 사채를 발행하면서 현금으로 내가 얼마를 받은 것이다? 9,522원만 받은 것이다. 그래서 현금 9,522원으로 차변, 현금의 증가, 자, 차변. 자, 그런데 사채라는 부채는 지금 액면 10,000원짜리잖아요. 그죠? 사채라는 부채는 액면 10,000원짜리입니다. 액면 10,000원짜리니까 당연히 사채 액면 10,000원하고 발행가액으로 내가 현금으로 받은 9,522원하고의 차이가 결국 뭐였습니까? 3년 동안에 발행회사가 줘야 될 이자 금액이었잖아요. 3년 동안에 줄 이자 금액입니다. 아직 준 건 아니에요. 줄 이자 금액이다. 자, 그 줄 이자 금액을 이제 우리는 계산을 해야 된다. 자, 이 사채는 3년 후에 갚아야 될 이제 부채인데 3년 후에 갚는 거니까 이제 비유동 부채가 되는 거고요. 자, 그 차이 금액을 우리가 이제 계산하면 금액으로는 478원인데 이 478원은 성격은 뭐였나? 3년 동안 계산해서 줄 이자 금액이었는데, 자, 우리 계정 과목으로는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말 그대로 사채를 할인 발행하면서 9,522원과 액면 10,000원 간의 차이가 났죠. 차이가 나는 금액이 얼마다? 478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계정 과목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요. 자, 성격은 뭐다? 3년간 부담해야 되는 이자. 아직 3년 부담이 안 됐죠. 근데 어쨌든 3년이 안 지났죠. 지금은 발행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3년 동안 부담해야 할 이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차감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사채의 차감적 성격을 가진다. 자, 이건 무슨 말일까? 자, 이걸 전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채라는 계정 과목 가서 사채는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에 이제 전기를 합니다. 사채 대변에 10,000원 전기하고 그 다음에 자, 현금은 놔두고요.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가서 여기는 차변이죠. 차변에 전기를 합니다. 478원. 그래서 이 사채라는 계정 과목하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 요 두 개는 항상 이제 묶어서 생각한다 이겁니다. 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보면 요거는 대변 잔액인데 요거는 차변 잔액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마이너스 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관계를 보면 결국은
사채의 장부상 가액은 얼마인 것이다? 9,522원인 것이다. 사채의 장부 가액은 9,522원인 것이다.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냐? 사채를 발행하면서 돈은 얼마밖에 지금 안 받은 거예요. 9,522원 밖에 안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채의 장부상 금액은 지금 9,522원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겁니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1차 년도가 이제 지났어요. 자, 1차 년도가 지났다. 이제 처음에 이제 발행했는데 9,522원으로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9,522원 돈을 이제 조달했죠. 그러고서 시간이 지난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1년 차가 됐어요. 1년 차 말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 자, 최초에 내가 사채를 발행하면서 얼마를 내가 조달을 했어요. 9,522원을 내가 조달을 했잖아요. 그죠? 조달을 했는데, 자, 이 발행회사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이자는 액면 이자가 아니고 시장 이자였죠. 그죠? 그래서 할인도 시장 이자율로 할인했잖아요. 그래서 빌린 돈은 9,522원이고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이자는 액면 이자율이 아니고 12% 시장 이자율이었다. 실질적인 이자 부담은 10%가 아니고 12%의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결국 계산하면 9,522원 곱하기 12% 하면 자, 이 1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총 이자 금액이 나와요. 1,143원. 43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실제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얼마만 지급합니까? 1,000원만 주잖아요. 그죠? 1,000원만 준다. 그럼 결국 그 차이가 나는 이 차이 금액 143원. 이건 뭘 의미하나? 결국 자, 할인 발행에서 할인 발행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 할인 발행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현금으로 주는 이자는 1,000원이고 1,000원에 더해서 이 발행회사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이자 금액으로는 얼마냐? 143원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이자는 얼마다? 1,143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9,522원 빌렸는데 실질적으로 1,143원의 이자를 부담하니까 결국은 부담하는 실질적인 이자 부담률은 얼마예요? 12%인 겁니다. 시장 이자율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3원은 결과적으로 나머지 현금 이자에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이자 비용인 것이다. 143원이. 자, 그런데 현금 이자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이자라고 하면 계정 과목으로는 지금 어디에 다 모여 있습니까? 앞에서 봤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그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금액은 3년간의 이자 부담 금액을 다 모아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요 1년 차에 부담할 금액은 143원인 겁니다. 자, 다시 봅시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한번 봅시다. 자, 10,000원짜리 액면 10,000원짜리였는데 발행은 9,522원밖에 안 돼서 결과적으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지금 478원이었죠. 자, 이것은 3년 동안 부담할 이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부담할 이자라고 했습니다. 3년 동안. 그런데 이제 시간이 1년이 지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1년 동안에 부담해야 할 이자가 이제 얼마가 됩니까? 얼마로 계산됐어요? 143원으로 계산됐잖아요. 부담할 이자라고 했는데 이제 기간이 지났으니까 부담해야지. 이제 부담해야죠. 자, 그러면 남은 2년 동안 부담할 이자는 335원이 지금 남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진짜 부담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고요. 요거는 이제 아직 부담은 안 했는데 부담할 이자로 335원이 남게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잔액이 335원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결국은 뭡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을 143원만큼 줄여야 되겠죠. 그죠?
이제 이자를 부담해야 되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을 143원만큼 줄여야 된다. 자, 그것을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각한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을 줄인다. 상각한다. 얼마만큼 줄이냐? 143원만큼 줄인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봅시다. 분개를 해봐요. 자, 이자 비용 아까 계산했죠.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총 이자 금액은 자 9,522원 곱하기 12%였죠. 시장이자 1,143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주는 이자는 1,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현금으로 주는 것은 1,000원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143원은 뭐다?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을 줄이면서 이자 비용을 인식하는 거죠. 이자 비용을. 그래서 이건 결국 이겁니다. 자, 현금 1,000원의 이자, 현금 1,000원의 이자를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143원만큼 줄이면서 추가적으로 이자 비용을 또 인식하고 그래서 총 이자 금액은 얼마다? 1,143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번 전개를 해봅시다. 자, 사채 계정 과목에는 전개할 내용 없죠.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대변에 143원 같죠. 대변으로 전개가 돼야 되죠. 143원. 자, 그러면 이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은 얼마 남게 됩니까? 잔액 얼마 남아요? 335원이 남게 되죠. 335원. 자, 그래서 사채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묶어보면 이제 사채의 장부상 금액은 이제 얼마가 됩니까? 이제 갚아야 될 사채 금액은 9,665원이 되는 겁니다. 9,665원이 되는 거예요. 사채의 장부상 금액이 9,665원이 된다. 10,000원에서 335원을 빼니까요. 자, 이걸 자 335원이 여기에 가니까 이게 꼭 대변 잔액인 것처럼 보이는데 대변 잔액 아니 이게 차변 잔액이죠. 478원, 143원 하면 차변이 대변보다 335원만큼 크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거는 차변 잔액인 겁니다. 차변 잔액이에요. 그래서 10,000원 빼기 335원이니까 9,665원 이겁니다. 그럼 이걸 왜 335원을 대변에 이렇게 여기다 써놨냐? 자, 나중에 이제 그 회계 기간이 끝나면 장부를 마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장부를 마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335를 쓰면서 잔액을 0으로 하고 다음 기로 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어쨌든 이 335를 여기다 지금 써놓은 걸 뿐입니다. 자, 차변 잔액 335다. 5원이다. 자, 그 다음에 1차원도 말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 사채 장부상 금액이 9,665원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채 장부상 1차년도 말이 됐을 때 사채 장부상 금액이 9,665원이 된다. 라고 말을 했는데 자, 이거는 결국 이때 사채 장부가의 9,665원의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1차 년도까지 다 지났죠. 현금 이자도 줬고, 그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상각했고, 그래서 9,665원이 된 겁니다. 사채 장부상 금액이.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즉 1차 년도 말, 좋은 것은 차라리 2차 년도 초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2차 년도 초 시점에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한번 구해봐요. 이 사채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이제 뭐 남았습니까? 이자 1,000원씩 주는 거 2번 남았죠. 이제 하나는 줬으니까 2번 남고 10,000원에 원금 상환하는 거 남아있죠. 근데 기간은 이제 얼마만 남았습니까? 2년만 남아있죠. 자,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제 남은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구해보자. 구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구해보면 자, 1,000원. 자, 시장이자율. 이때 시장이자율은 발행할 때에 그때 시장이자율 12% 그대로 씁니다. 12% 더하기 1,000원 12% 할인한 거, 그리고 10,000원 12% 할인한 거, 이걸 구해보면 자, 요것은 연금이죠. 그래서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1.69, 요거는 일시불이죠.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0.797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현재 가치가 딱 9,665원이 나옵니다. 9,665원이. 결국 자, 1차 년도 말이 됐을 때 사채의 장부상 금액이 9,665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 1차 년도 말 시점에서 봤을 때 이 사채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현금 흐름, 지급해야 될 이자와 원금 상환할 거, 이것을 요 1차 년도 말, 2차 년도 초 시점에서 현재 가치를 계산하면 9,665원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채 장부상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꼭 이런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년도가 됐어요. 이제 기간이 지나서. 자, 처음에 9,522원에 발행했고, 그 다음에 1,000원 이자, 현금 이자 지급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아까 143원의 추가적인 이자까지 또 부담했죠. 자, 그래서 사채의 장부상 금액은 9,665원이 되었다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또 흘렸어요. 시간이 또 흘러서 이제 2차 년도 말이 된 겁니다. 그럼 또 이제 이자를 인식을 해야 되겠죠. 이자 계산을 하고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1차 년도 말, 2차 년도 초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갚아야 할 사채는 얼마인 겁니까? 장부상 금액이 9,665원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담할 이자는 시장이자 12%잖아요. 그죠? 결국은 9,665 곱하기 12% 하면 자, 이제 2차 년도에 부담하는 전체 총 이자 금액이 1,160원이 나옵니다. 1,160원이 나와요. 자, 그런데 실제 현금으로 주는 이자는 얼마만 주는 겁니까? 자, 1,000원만 주잖아요. 그죠? 그럼 또 차이가 생기네. 그 차이가 뭡니까? 그렇죠. 현금 이자보다도 추가로 더 주는 이자, 추가로 더 부담하는 이자, 그게 금액으로는 160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1,000원의 이자에 추가적으로 160원의 이자를 더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1,160원의 내가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이자 금액은 결과적으로는 9,665원에 대해서 이자를 얼마만큼 부담하는 것이다? 시장이자 12%만큼 부담하는 것이다. 자, 이런 이제 논리적인 구조가 되는 거죠. 갖춰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자, 발행회사 입장에서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한번 봐요. 자, 처음에 9,522원 10,000원 줘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478원만큼의 이자를 더해서 주는 거죠. 더해서 주는 건데 이게 총 3년 동안에 부담해야 될 이자였는데 처음에 1차 년도에 143원의 이자를 이미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그죠?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2차 년도에 또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2차 년도에 또 이자 부담을 또 해야 되죠. 이자 부담을 또 합니다. 그러면 이제 2차 년도까지 이제 지났으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이제 얼마만 남아 있어야 돼요? 남은 기간 동안의 이자만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그 금액은 478원 빼기 143원 빼기 160원 하면 구할 수 있겠죠. 금액으로 보면 175원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죠? 남아 있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분개를 해보면, 자, 이자 비용은 1,160원, 전체 총 부담해야 될 이자 금액이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1,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60원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하면서 이자 비용을 인식한다. 그래서 현금 지급하는 이자 1,000원 이자 비용,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하면서 인식하는 이자 비용 160원. 그래서 총 이자 비용은 1,160원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걸 전기를 해보면 사채 10,000원이고, 자, 지금 원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478원이 있었는데 1차 년도에 143원을 이미 상각을 했죠. 줄였죠. 잔액을. 그 다음에 2차 년도 말이 됐으니까 160원을 또 이제 상각을 합니다. 그죠? 상각을 합니다. 또 빼요.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은 이제 얼마만 남게 됩니까? 그렇죠. 175원만 남게 돼요. 그죠? 잔액은 175원만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75원은 차변 잔액이죠. 차변 잔액입니다. 자, 그래서 사채 장부상 금액은 이제 얼마가 되는 것이다? 10,000원 빼기 175원 하니까 사채 장부상 금액은 9,825원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9,825원이 되는 것이다. 자, 이 9,825원에 9,825원의 이 사채 장부상 금액,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2차 년도 말 또는 3차 년도 초가 됐어요. 이제 시간이 이제 여기서 이만큼 이제 지났죠. 이제 여기까지 된 겁니다. 남은 건 요 1년만 남은 거예요. 이제 3차 년도 초가 되었다라고 할 때 이제 이 사채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이제 뭐만 남습니까? 이제 3년차 말에 이자 줄 거 1,000원하고 원금 상환할 거 10,000원 요것만 남게 되죠. 나머지는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고 이제 요것만 남고 기간도 이제 1년만 남게 됩니다. 그죠? 자, 요 11,000원에 딱 현재 가치를 이제 구해보자 이겁니다. 11,000원의 현재 가치를 구해보자. 그러면 자, 1,000원에 자 처음에 발행할 때의 시장이자율 12%, 그 다음에 또 1,000원에 10,000원에 발행할 때의 시장이자율 12%. 다 1승이죠. 1승. 자, 기간이 이제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자, 현재 가치를 구해보면 자, 9,825원이 나온다. 이겁니다. 자, 아까 나왔던 그 사채의 장부 금액, 장부상 가액 9,825원하고 같은 거죠. 자,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사채의 장부상 금액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차 년도가 됐어요. 이제 2년이 지났고 이제 남은 1년이 있었는데 이제 그 남은 1년마저도 이제 기간이 지났습니다. 지나서 드디어 3차 년도 말 이제 만기 시점까지 이제 다가온 겁니다. 자, 2차 년도 말 또는 3차 년도 초 시점에 갚아야 될 사채 장부상 금액이 아까 얼마였습니까? 9,825원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1년 동안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될 시장이자는 이자율은 얼마? 12%였고 그래서 이 이자를 계산해 보면 1,179원. 그런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얼마만? 1,000원만 준다. 그래서 나머지 이자 비용,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 비용은 얼마가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179원이 되죠. 자, 앞에 1차 년도, 2차 년도 다 똑같이 계산했죠. 계산했는데, 자, 이게 틀린 게 아니고요. 이건 틀린 건 아니고, 이게 이제 맞긴 맞는데, 자, 이게 이제 만기가 되었을 때는, 이제 사채도, 이자도 지급하고, 사채도 다 상환하고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해입니다. 그죠? 마지막 해니까, 이제 마지막에 다 상환하고 나면 잔액이 남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잔액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잔액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왜 안 맞을 수 있냐? 자, 사채의 발행가액 구할 때부터 현재 가치 구하고 막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게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었어요. 다.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었고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그걸 가지고 곱하기 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이 끝자리가 안 맞을 수가 있다. 끝에 만기가 되면.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이렇게 계산하면 지금 이게 179원이 나오는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은 지금 얼마만 남아 있어요? 179원 남아 있는 게 아니고요. 175원만 남아 있는 거예요. 잔액은. 자, 그래서 이 보면 잔액이 뭐 4원만큼 끝자리 4원만큼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마지막 만기 시점 마지막 해가 되면 자, 이렇게 잔액을 남기면 안 되겠다. 잔액은 맞춰야 되겠다. 자, 그래서 마지막 해는 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자,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 이거는 현금으로 무조건 지급해야 되는 이자잖아요. 그죠? 1,000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담해야 되는 이자는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잔액 남은 게 175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남은 잔액은 175원밖에 없어. 그러니까 결국 요 두 개 합하면 3,000원도의 이자 비용은 얼마가 돼요? 자, 1,175원으로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잔액을 맞춰 주는 게 좋겠다 이겁니다. 언제? 마지막 해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자, 그래서 3,000원도 말에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보면 자, 원래 478원 3년 동안 부담해야 할 이자로 478원 할인 발행 차금으로 있었는데 1년 차에 143원 이자로 삼각하면서 이자 비용으로 인식을 했고요. 2000년도에 삼각하면서 이자 비용으로 또 인식을 했고 이제 남은 건 3000년도에 나머지 175원을 삼각하면서 이자 비용을 인식을 하면 이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잔액이 0이 되겠죠. 그까지 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은 0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분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현금 1,000원 이자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잔액 남은 거 다 175원. 그래서 이자 비용 1,175원. 자, 이렇게 이자 비용 인식하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삼각하고요. 자, 이걸 이제 전기를 하면 자, 사채는 여기서는 지금 사채 전기할 거 없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잔액 남은 게 175원 있었는데 요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삼각이 됩니다. 175원 삼각이 되죠. 전기가 되면 이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은 이제 0이 됩니다. 그죠? 이 삼각까지 하게 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이 이제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이 0이 돼 버리니까 이제 사채 장부가액은 얼마가 됩니까? 딱 10,000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딱 10,000원이. 딱 10,000원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만기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사채의 만기가 됐으니까 이제 다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3,000원도 말에는 추가적으로 자, 원금을 상환하는 그런 분계도 나타난다. 사채에 자, 10,000원 이제 부채를 없애면서 현금 10,000원 지불해야죠. 자, 그래서 자, 사채 계정 과목을 보면 이제 10,000원 차변에 상환하는 겁니다. 만기 시점에 만기 상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잔액이 아까 이미 0이 된 상태죠. 자, 그러면 이제 사채의 잔액도 0,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도 0 해서 사채 장부 가액은 이제 0이 된다 이겁니다. 3,000원도 말에는 0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3,000원도 말까지 되면 이제 남은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없죠. 따라서 장부 가액도 0이 되고 다 0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뭐 구하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0이 되는 것이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유효 이자율 법에 의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삼각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유효 이자율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아까 우리 그 설명을 할 때
설명을 할 때, 자, 내부 수익률, 할인 발행, 할증 발행, 뭐 이런 설명하면서 내부 수익률, 유효 이자율 이렇게 나왔죠. 자, 그게 결국은 시장 이자율하고 동일하게 형성되게 가치가 결정이 됐죠. 자, 그 유효 이자율 이 유효 이자율이 결국 아까 말한 시장 이자율하고 같은 거였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봤지만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이자가 다 몇 %였습니까? 12% 시장 이자율만큼 계속해서 부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담하는 이자가 동일하게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하는 방법이 그게 바로 유효 이자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해왔던 회계 처리 방법이 다 유효 이자율법에 의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을 해온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표로서 한번 보자 이겁니다. 표로서. 자, 여러분들 그 회계를 배우면서 이 삼각표를 보게 될 텐데 삼각표부터 먼저 보고 분계를 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요. 자, 그 사채의 그 흘러가는 흐름을 먼저 이해하고 그런 회계 처리의 흐름을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삼각표를 보면 이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되는 겁니다. 너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각표부터 먼저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이전에 사채의 회계에서 흘러가는 흐름부터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겁니다. 자, 삼각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를 보면 1차년도 초부터 해서 1차년도 말, 2차년도 말, 3차년도 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자, 그 다음에 액면이자, 상가액, 장부가액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처음 사채를 발행했을 때 장부가액은 9,522원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1차년도 말이 됐어요. 총 이자 부담하는 게 몇 %였습니까? 12%였잖아요. 그래서 9,522원에다가 12%를 이자율을 곱해주면 그 금액이 1,143원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액면 이자는 얼마만 줬어요? 1,000원만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각을 얼마 하게 됩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143원을 상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장부가액에서 장부가액에서 상각액을 더해주면 그러면 이제 그게 뭐가 된다? 자, 사채 장부상 금액이 된다. 9,665원이 됐습니다. 9,665원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9,665원 다시 또 시간이 지나서 2차년도 말이 됐습니다. 또 12% 이자를 부담해야죠. 1,160원. 근데 현금 이자는 1,000원만 부담해요. 그죠? 그러니까 160원 또 차이가 나. 그것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상각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채 장부가액은 얼마가 돼요? 9,665원에서 상각액을 더해주면 그러면 9,825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연도가 된 겁니다. 자, 마지막 연도가 될 때는 좀 조심하라고 했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총 금액이 원래 478원이었는데 143원과 160원을 이미 상각을 했죠.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얼마만 남았냐? 175원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액면 이자를 1,000원 주니까 이제 총 부담하는 이자는 1,175원인 것이죠. 자,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채 장부상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9,825에서 175원을 더해주면 그러면 10,000원이 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10,000원의 장부가액 사채를 이제 원금을 10,000원 주고 이제 상환하는 것이죠.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자, 앞에 회계 처리의 흐름을 이해하면 그 흐름대로 여러분들이 표를 보면 사실 훨씬 쉬워진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발행회사 입장에서 재무 상태표를 보면 1차년도 말부터 해서 사채하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보면은 사채 10,000원 있었는데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이 335원 남게 되죠. 그래서 잔액이 9,665원이었습니다. 그죠? 장부가액이.
그럼 2000년도 말이 돼서는 또 10,000원인데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이 175원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사채의 장부상 금액이 9,825원이었습니다. 근데 3,000년도 말이 되면 다 상환하고 다 끝나죠. 그래서 사채나 사차 할인 발행 차금 잔액 남은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자, 1차년도와 2차년도, 3차년도에 자, 이자 비용을 인식을 해야죠. 자, 총 이자 금액입니다. 1,143원, 1,160원, 1,175원 이렇게 이자 비용을 인식을 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채의 할인 발행에서 이제 우리가 발행 회사의 입장에서 봤는데 그 사채에 투자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사채에 투자하는 사람 회사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발행 회사의 입장을 다 이해를 하셨으면 투자 회사 입장은 이제 훨씬 쉬워요. 단 조심해야 될 것은 자, 투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할인 발행 차금이라든지 그런 할인 발행 차금과 같은 그런 이제 계정 과목은 쓰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쓰지 않고 사채 그 관련 계정 과목에서 바로 차감하거나 더합니다.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차감하거나 더한다. 자,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사채를 매입할 때 자,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다 라고 일단 가정을 해요. 그래서 가정을 해서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하겠다. 그래서 처음에 사채 매입할 때는 현금 9,522원을 지급하고 사채를 매입하죠. 그래서 이 사채를 뭐로 분류하냐?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기 때문에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분류하면서 돈은 9,522원을 주고 취득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9,522원짜리다 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3년 후에 내가 상환을 받을 비유동 자산인 것이죠. 자산인 것이고. 자, 만기 보유증권 차변에 9,522원 이렇게 이제 전기가 되겠습니다. 자, 1차년도 말이 되면 자, 현금 1,000원을 받습니다. 이자로 받아요. 그리고 근데 이자 수익은 총 얼마의 이자 수익이냐? 1,143원. 12%만큼의 이자 수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1,143원의 이자 수익이 생겨요. 나머지 143원은 자, 여기서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과 같은 계정 과목이 안 나오죠.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에서 바로 증감을 바로 시킨다. 직접적으로 바로 시킨다. 그래서 143원 해서 만기 보유 증권의 계정 잔액을 더 증가시킨다 이겁니다. 아까 우리 봤지만 사채의 장부 가액이 해가 지날수록 장부 가액이 9,522원부터 장부상 가액 계속해서 증가됐죠.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의 장부상 가액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만큼 증가하는 거죠. 143원 만기 보유증권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만기 보유증권의 잔액이 얼마가 돼요? 9,665원이 잔액이 되죠. 잔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2차년도 말에는 역시 현금 1,000원 이자 받는데 이자 수익은 1,160원이에요. 그 남은 160원은 내가 추가적으로 이자를 인식하는 거죠. 추가적으로 내가 받을 거예요. 만기에 가서 받을 거예요. 그래서 만기 보유증권의 잔액을 계속해서 증가시킨다. 자, 그러면 만기 보유증권에 다시 차변에 160원. 자, 내가 만기에 가서 받을 거니까 계속해서 만기 보유증권의 잔액을 증가시킨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이제 얼마가 됩니까? 9,825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차년도가 됐을 때 현금 1,000원 받고 이자 수익은 1,175원. 남은 175원은 역시 만기 보유증권을 증가시킨다. 자, 만기 보유증 175원을 증가시키게 되면 이제 만기 보유증권의 장부상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이제 10,000원이 되죠. 10,000원이 이제 됩니다. 많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000원이 된 만기 보유증권을 이제 그 사채를 발행한 회사에 제시하고 원금을 상환을 받아야죠. 그래서 원금을 받는다. 10,000원을. 그리고 만기 보유증권은 10,000원만큼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기 보유증권이 이제 만기 보유증권의 장부상 금액이 이제 10,000원이 된 상태에서 10,000원을 제시하고 상환을 받으니까 10,000원이 없어지죠. 자, 이렇게 되면서 만기 보유증권의 잔액은 이제 0이 됩니다. 그죠? 자, 이런 흐름으로 간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회사의 입장에서 재무상태표를 보면 만기 보유증권의 잔액이 1차년도 말에는 9,665원, 2차년도 말에는 9,825원, 3차년도 말에는 0이 돼버리죠. 그 다음에 투자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자 수익이 생기는 건데, 이자 수익은 자 1차년도에 1,143원, 2차년도에 1,160, 3차년도에 1,175만큼 이자 수익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또는 할증 발행 차금, 사채 같이 묶어서 보통 사채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데, 자, 앞에서 봤지만 자, 사채 발행 차금 계정 과목을 사용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었죠. 자, 매입한 회사 입장에서는 안 썼고 사용하지 않았고, 사채를 발행한 회사에서는 사채 발행 차금 계정을 썼습니다. 그죠? 자, 이 사채 할인 또는 할증 발행 차금 계정의 사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회계 기준에 보면 사채를 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고, 그리고 상각한 후에 원가로 측정한다. 상각한 후에 원가, 그 장부상 금액을 말합니다. 장부상 금액으로 측정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사채 발행 차금을 계정 과목을 써라 마라 하는 그런 명시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사채 발행 차금 계정을 써라 마라 하는 그런 명시적 언급이 없어요. 자, 그래서 명시적인 그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게 되는 거냐? 발행 차금 계정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사채 발행 차금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사채 계정에서 바로 직접 가감함으로써 사채를 순액으로 표시해도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한 게 아까 만기 보유증권에서 만기 보유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에서 바로 계속해서 가산시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발행회사는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사채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장부상 금액을 우리가 계산을 했었죠. 자, 일반적으로는 금융부채인 사채의 경우에는 사채 발행 차금 계정을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표시하고 금융자산인 만기 보유증권의 경우에는 직접 발행 차금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가감해서 순액 표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회계 기준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회계 기준에는 그런 것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없는 상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사채 할인 발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